한밤 237회입니다. 배정 여서구 다운님 초콜릿 받으셨어요? 인스타에 자랑하셨던데 봤어? 그거 되게 귀엽지 않던가요? 노래가 귀엽지 않던가요? 초콜릿 아직 2개만 먹어봤는데 말해 뭐해. 되게 고급스럽고 내가 만들 수 없는 맛. 내가 만들 수 없는 맛. 내가 먹은 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운석같이 생긴 초콜릿이랑 그거랑 안에 쌀이 든 초콜릿. 그거 먹었습니다. 주사 맞으셨어요? 무슨 주사요? 무슨 주사를 말하는 거죠? 아, 다리? 바빠서 병원 못 갔어요. 바빠서 못 갔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인데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 다리가 그렇게 더 아프지 않아가지고 더 아픈 건 아니라 그렇네요.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 그리고 일단 주사가 그렇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최근에 최근 한 3일 전인가? 제가 러닝을 한번 뛰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리가 더 괜찮아진 느낌이 들어서 어제 여러분들이랑 말하다가 주사보다 운동으로 풀어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잘 모르겠어요. 하나 확실한 거는 러닝 뛰기 전보다 러닝 뛰고 나서가 더 나아진 느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잘 하겠죠? 잘 뭐 되겠죠? 이 추위에도 러닝을 했어요. 러닝은 사실 추위에 딱히 구애받는 운동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가장 유산소 운동이니까 몸을 안 냅두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뭐 귀족 스포츠들 있잖아요. 귀족 스포츠 이를테면은 뭐 골프 또 뭐 있죠? 그런 것들은 추워서 못하지만 러닝은 사실 우리 당장에 물론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가는 그곳에서 겨울에 옷 벗고 구보를 뛰거든요. 겨울에 상의 탈의하고 구보를 뛰기 때문에 러닝을 겨울에 못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군대에서는 위에 옷도 다 벗고 뛰는데 여기서 옷을 입고 뛰거든요. 최소한. 그렇잖아요. 다 벗고 뛰면은 공연 음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치안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잖아. 요즘 흉흉하니까. 그래서 나는 겨울에 러닝을 못 뛴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러닝을 조심하라라고는 해요. 왜냐면은 부상의 위험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부상 위험이 있거든요. 참고로 구보는 뛰는 거예요. 구보에 대해서 뭐 의미가 좀 모호한가? 군대에서 아침 구보를 뛴다라고 하거든요. 아침 구보를 뛴다라고 해요. 연변장 2바퀴 실시하면은 쫙 뛰어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구보간에 공가를 실시한다. 공가는 멸공의 횃불. 하나 둘 셋 넷. 멸공의 횃불 까먹었네. 야씨 멸공의 횃불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네. 갑자기 당황스럽네. 멸공의 횃불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배운 군가 중에 제일 좋은 군가가 멸공의 횃불이었는데
의경도 군과 똑같죠. 뭐 의경이라고 해서 경찰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의경 나왔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생활하는 정말 지금은 의경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진짜 뭐 약간 비하하는 느낌으로 꿀보직이다. 쉬운. 진짜 그거는 경찰서에서 생활하고 뭐 힘든 훈련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의경이 경찰서 출신이 있고 기동대 출신이 있고 전경대 출신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눴었어요. 저는 이제 전경이 의경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은 안 바뀌어서 저는 전경대 출신입니다. 근데 그러면 의경대로 했으면 됐지만 아니 그런 거 없어. 우린 전경이야. 전경이 뭐냐면 전투경찰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거 하나는 말할 수 있어요. 뭐 육군이나 공군이나 이런 근데 공군은 편하다고 하던데 육군에 비해서 힘들었다 말은 절대 안 하지만 의경 중에서는 제일 힘들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아는 연예인들 중에 전경 나온 사람이 기안84입니다. 기안84님이 전경 출신이라서 그 전경의 악습에 대해서 웹툰 그리신 거 있거든요. 그게 노병가라고 여러분 한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노병가라고 보면은 구타 가혹행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아무튼 수빈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근데 사실 해군이나 공군은 해군가가 있고 공군가가 있지 않나? 근데 의경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의경은 또 그 안에서 분류가 세 가지로 또 나뉘기 때문에 경찰서는 진짜 군대 같지 않은 분위기고 거기는 진짜 가면은 형 동생 한다 이런 예의가 있었고 그나마 이제 기동대랑 전투경찰대가 이런 좀 군기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기에는 좀 아무래도 적다. 인력 풀이 적다. 왜냐면은 뭐 이런 말하면은 다른 뭐 육군에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뭐 나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의경은 걸러서 들어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소수죠. 어떻게 보면은 서류 면접 보고 체력 보고 마지막 면접 인적성까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데라서 인력 풀이 되게 적어서 그들만을 위한 노래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의경 없어졌잖아요. 왜 없앴느냐? 뭐 이유는 많겠지만 사실 뭐 육군, 공군, 해군에 비해서 없애기가 쉽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가혹행위나 그런 거는 어느 부대 가나 있습니다. 어느 부대에 가나 있어요. 어느 부대에 가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있다고 말할 건데 그래도 제 세대에서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없다시피 하지. 근데도 남아있는 곳은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되긴 하네. 군대가 뭐야? 방송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군대 전역하고 방송했으니까 뭐 전역하자마자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오래됐긴 하네요. 진짜 오래됐긴 해. 나중에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애기가 없는데 가야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 비혼주의를 외치는 그들 있잖아요. 나는 국가 전복 세력 급으로 나쁘다고 봐요. 그들은. 왜냐면 한 나라의 생명을 없애는 거거든. 그냥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혼이라는 게 말이 그냥 뭐 비혼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구예요. 인구. 다른 거 모든 것이 인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구를 늘리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야. 왜 그래요? 개인의 선택인데 그럼 나라에서 있지 마. 그럼 나가. 그럼 나가야지. 그럼 왜 개인의 선택으로 나라에 있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다 받으려 그러면서 그럼 나가.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
저기 그 원주민들 사는 곳 있잖아. 거기 가면 개인적인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어. 죽겠지만. 가자마자 그 사회 문명이 접근하는 걸 거부하는 부족이 있거든요. 가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가야지. 왜? 나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의무를 다해야 돼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매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징징거리는 사람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네가 나한테 뭐 해줬냐? 근데 생각해보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거든.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해준 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해야 하지도 않고 징징거릴 수 있고 남 탓할 수 있고 그럼 끝없이 그냥 도태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요즘에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SNS가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행복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 것 같아요. 사실 SNS라는 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관점에서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좋은 이야기, 좋은 썰, 좋은 팁 분명히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데 SNS의 역기능이 너무 크다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누군가는 일반적인 빌라에 살아, 누군가는 또 임대주택에 살아, 누군가는 구축 아파트에 살아, 누군가는 신축 아파트에 살아, 누군가는 정말 좋은 고급 주택에 살아, 누군가는 고급 주상복합에 또 살아.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면 행복이 온다라는 그 공식이 있다면 개개인의 공식이 다 상대적으로 작용을 해서 똑같이 행복을 쉽게 느낄 수 있게 사람들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 하면 행복해.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도 저 정도 하면 행복해. 이렇게 행복은 늘 상대적인 거라서 내 위치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코코님 안녕하세요. 근데 SNS가 발달하면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위치에서 이 정도 하면 나는 행복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보이는 거야.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행복은 늘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길 가다가 10만 원을 주우면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을 건데 그렇잖아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10만 원 주었다고 기쁘기야 기쁘겠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에 비해서는 덜 행복하잖아. 반대로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주우면 엄청 행복하거든. 그때 그 10만 원 주운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 자기가 100만 원 벌 때와 1억 벌 때 차이가 나는데 1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만큼의 행복을 느끼려면 자기는 10만 원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길 가다 10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만약에 행복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을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벌 정도로 노력을 해야 그 정도 행복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행복이 밸런스 패치가 된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각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근데 SNS가 발달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억 버는 사람의 SNS를 보면서 자신을 1억 버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 자신의 행복을. 근데 정작 자기는 1억을 못 벌거든. 1억을 못 버는데 그럼 한 달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안에서 10만 원만 해도 엄청난 행복을 느끼면 되는데 자기 기준은 1억이야. 근데 1억은 못 벌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은 주어야 행복하단 말이야. 그러면 끝없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자기 혐오, 자기 비난, 남 탓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어떻게 자기가 해볼 엄두가 안 나잖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억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대한민국은 충분히 될 수 있어. 근데 그 중간 과정을 스스로 무너뜨려요. SNS가. 왜냐면 사람이 어느 정도 발전 과정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어떤 촉매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어줘야 그게 같이 이렇게 탁탁탁 불씨를 지펴줘야 나의 인생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데 중간에 그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퍼지는 거야. 또 퍼져도 그냥 퍼져요? 그냥 퍼지지 않아. 왜냐면 SNS에 그냥 퍼질 수 없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도 할 수 있고 마치 내 생각이 맞는 것인 양 퍼뜨릴 수도 있고 나의 사상을 또 남에게 전달하는 기쁨, 내 생각이 전달되었다는 기쁨도 느끼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특히나 제가 그거의 최고봉인 것 같은 게 내가 봤을 때 트위터인 것 같아요. 나는 트위터 하는 사람만 걸러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 하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괜찮은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괜찮은 사람 때문에 트위터 하는 사람을 다 스캔하려면 너무 인력 낭비 같대요. 여러분은 트위터 하시나요? 트위터 하지 마세요. 트위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유튜브 채널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SNS도 만들려고 하다가 너무 번잡해 보여서 원래 맨 처음에는 트위터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뭔가 다 번잡해 보이더라고. 인스타그램이 그나마 제일 좀 뭐랄까 포멀한 느낌이라 되게 좀 포멀한 느낌이라서 인스타그램을 한 거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너무 좀 번잡하고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멜로디가 들을 때마다 그 스펀지밥이 사는 마을 있잖아요. 비키니시티.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참 좋아. 좋다라고 말하자마자 끝나버렸네. 하와이? 하와이 느낌도 비슷하긴 하네. 하와이. SNS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부지런해야. 그쵸. 뭐든지 사실 관리라는 말이 붙으면 다 부지런해야 돼. 관리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관리, 운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안 부지런하게 하잖아요. SNS를 안 부지런하게 하는데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들의 SNS가 확실히 볼만하죠.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들의 SNS가 SNS는 자랑 느낌이라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자랑 느낌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거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 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걸? SNS에 그 친구 게시글 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SNS에 올라오는 꿀팁이나 뭐 가게 맛집들 영상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벤트 SNS에 맛집 계정 이런 거 이벤트 하잖아. 막 그런 거 보려고 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걸. 그래서 그런 유저를 저는 라이트 유저라고 칭하면 저 같은 라이트 유저들은 다른 뭐 친구의 그런 게시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없고 아예 없고 그냥 사실상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SNS가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야. 뭐 옛날에 우리 뭐 싸이월드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는 완전히 정말 친구가 있어야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인스타는 몰라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근데 저는 또 웃긴 게 사실 커뮤니티 사이트 글이나 SNS 글이나 다 똑같은 거 아시죠? 돌고 돌아요. 내가 그 핫이슈 할 때 보는 게시글이 인스타에 다 있어. 돌고 돌아요.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똑같은 게시글이 3개월마다 돌고 매년 돌고 그냥 무슨 아니 이건 작성 일자가 이게 뭐야 2023년? 근데 뭐 인스타 피드에 올라온 건 최근이야. 약간 그냥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들도 하나의
그냥 문학 작품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수필이죠 그냥. 사실 수필이야 수필. 인터넷 게시글을 쓰잖아요. 수필이야. 이 거대한 인터넷 아카이브 안에 한번 올라가면은 그게 계속 도는 것 같아요. 틱톡은 나 진짜 제가 틱톡을 그 광고 때문인가 한번 설치를 해본 적이 있거든. 근데 틱톡은 그 감성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웠어요. 틱톡 감성은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이 좋아할 만한 초중딩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의 나 뭐 하는 것들 좀 나이 먹어서 고등학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생 되면은 과거에 내가 저런 걸 했다고 이러면서 글 삭제하기에 바쁜 그런 게시글이 올라오는 느낌이라 너무 오글거려서 전 지웠어요. 그리고 틱톡은 그 중국 어플이라서 여러분 정보 빼가는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요. 중국 어플이 백도어 이슈가 다 있어요. 백도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뒷문으로 빠져나간다 해서 백도어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설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시켰을까요? 제가 요즘 인생에 큰 변환기가 왔어요. 카페 운영을 권유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인데 도전해봐도 될지 고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보려고 했는데 저에게 온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카페 운영 투자는 아니지. 투자는 아니지. 그러니까 카페 매니저 자리를 권유받은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저를 일해보면 어떨까 그런 거지. 뭐 돈을 부어서 카페를 해보자는 아니지. 왜냐면은 그 제가 잘 아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요즘에는 냉장고 부탁해 나오시는 김풍 작가님이 카페 창업을 했다가 진짜 크게 뒤었거든요. 얼마나 크게 뒤었냐면은 돈 날린 것만 한 3, 4억 정도? 대충 그렇게 날리셨거든요. 그래서 김풍 작가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카페 창업은 진짜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흑백 요리사 우승하신 나폴리 마피아님 있잖아요. 마피자님인가? 그분도 여러분 그분이 카페 창업했다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뭔가 와씨 나폴리 마피아님은 유학파잖아. 이태리 가서 그분 커피도 배워오셨거든. 근데도 그분도 카페 창업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카페 창업은 정말 그러니까 되게 와닿게 표현하면은 카페 창업을 20명이 하면 그중에 19명은 망한다 라고 할 정도로 폐업률이 높은 업종입니다.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피 튀기는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뭐 아는 언니 컴포즈 운영하시는데 기부는 한다던데 이거는 개개인 차이가 있을 거고 사바사일 텐데 다른 사람의 사업 이야기는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갸우뚱하시고 못 해먹겠다 하는 사람도 갸우뚱하시고 진실은 본인만 알아. 근데 아무튼 혜정이가 카페 운영에 대한 그런 기회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난 개인적으로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들 때 일단 고민이 들었다는 것부터가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없으면 고민조차 안 되거든.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이 드는 건데 그 생각은 해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 해봐서 나쁠 거 없다. 왜냐면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모든 컨텐츠를 다 할 수 없는데 왜?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컨텐츠를 하려면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컨텐츠를 다 할 수 없는데 어떤 컨텐츠를 할 기회가 생겼다면 내가 싫은 게 아니면
하는 게 진짜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에 가까운 일. 자원봉사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가니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고민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했다가 열받으면 안 하면 되지. 왜냐면 당장에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나의 어떤 무언가가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뭐 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했다가 뭐 너무 힘들고 너무 못하겠어 이러면 안 하면 되고 했는데 뭔가 좋다 뭔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는 거고 카페 운영하면서 사람들 응대하고 이런 거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나만 해도 저는 서비스직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요. 제가 갑인 상황이에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조건이거든요. 깡패인데? 깡패다 깡패. 깡패야. 저거는 거의 그거 아닌가요? 임영웅의 카페 취업기. 임영웅 씨가 카페 취업하는 조건이라면 임영웅이 슈퍼갑이잖아. 카페 사장님이 임영웅 씨 온다 그러면 뭐 그냥 출퇴근 차량 지원도 가능할걸? 주변에 아줌마들한테 소문나면은 이제 끝이잖아요. 그냥 저 카페 임영웅 있대. 우르르 가가지고 하루 매출 막 700만 원 나오고. 제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직업 비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비하는 아닙니다. 비하는 아닙니다. 카페 운영하는 거 할 수 있을 거야. 카페 운영하는 거 할 수 있을 거야. 능력이 부족하진 않아. 카페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전문적인 뭔가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미 우리 대다수는 고급 인력이에요. 우리나라만큼 인력풀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인력풀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노래는 참 엘리니아에 있는 것 같네. 엘리니아라고 메이플 스토리의 마을 이름이거든요. 엘리니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마법사들의 마을이에요. 마을이 어떻게 생겼냐면 숲속이에요. 엘리니아는 숲속에 있는 마을인데 건물이 다 나무야. 나무 안에 막 집이 있고 그래요. 마치 사람이 다람쥐처럼 사는 거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좀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우면 그럴 수 있지.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우면 그럴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사실 사람 만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1도 없는 사람이라 뭐 내가 온전하게 공감을 해줄 수는 없지만 확실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잘하려고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잘하려고 해서 그렇고 눈치 보이기도 하고 다운님 아이 아니에요. 아이라고 해서 아이가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는 아이 아닙니다. 내향형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는 그냥 뭐 방구석에만 박혀 있는 걸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이 중에서도 내향적인 인싸도 있고 내향적인 뭐뭐뭐 말 그대로 내향성과 외향성의 그 차이일 뿐이지 아이라고 해서 다 소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애초에 아이의 전형적인 뭐 그런 사람이면은 방송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힘든가? 저는 진짜 간혹 가다가 택시 타거나 하면 그 기사님이랑 대화를 엄청 잘해요. 여러분들 기사님이랑 대화 별로 안 하죠? 택시 기사님만큼 대화에 목마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택시 기사님이 말을 한 10마디 하면 그 중에 2마디만
조금 호응해주면 30마디를 하시는 분들이 택시기사님이에요. 과장을 해서. 그래서 생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갈 수 있어요. 택시기사님이 토크를 좋아하시면.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남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대다수가 사실 택시기사님 말 거는 거 싫어하잖아. 가는데 편하게 가고 싶은데 물론 뭐 심심할 때야 말 걸어주면 좋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잖아요. 택시를 타는 상황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택시기사님들이 말 거는 사람은 어느 정도 호감인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비호감인 사람한테 말 안 걸어요. 비호감인 사람한테 말 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카카오 택시 잘 타는데 말 안 거시던데 예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부 음악 라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트위치 숲 치지직에서 송출됩니다. 음악 라디오 신청된 노래 다 듣고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 말을 끝으로 엔딩하겠습니다. 프리패스 신청이 오면 신청자를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은 저고 여러분들도 부가적으로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주로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은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해라 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요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도 않고요. 근데 최소한 제가 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예절을 지킨다면은 신청을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청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사실 음악 라디오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고 이 코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코너 중에 프리패스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주제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이 그렇겠지만은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성상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는 정보들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그렇기에 더욱더 다른 데서 찾기 힘든 내 취향에 맞는 어떤 것들을 찾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프리패스 시간에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거지만 최소한 제 방송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주제에 맞게 신청을 한다면 와, 이런 것도 있었네. 마치 동아리에 들어가면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골프 동아리는 골프, 테니스는 테니스. 그 동아리 안에서 영화 동아리로 예를 들면 그 영화 동아리에 가 있으면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리고 테니스 동아리에 들어가면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관심사가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도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감성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프리패스의 주제가 이렇게 신청이 되면 그래서 나와 비슷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 마음에 온전히 들지는 않더라도 나와 흡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 어느 정도 나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군가가 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노래를 나보다 더 많이 접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는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가졌으니까 나도 좋게 느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좋은 노래도 있었네 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사실 이 프리패스 음악의 엄청난 힘인데 주제에 맞게 신청을 한다라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쉽다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정말 만에 하나 본인이 정말 이 주제에 맞게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만큼은 그냥 억울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오늘 신청한 것 중에 제가 특정하진 않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제가 예쁜 가사를 가진 노래인데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가사가. 그리고 노래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멜로디 라인이 강렬하면 가사는 상대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주로 가사가 좋은 노래의 특징은 멜로디 라인이 가사를 잔잔하게 받쳐줍니다. 왜냐면 가사가 전달되는 파워가 훨씬 더 그 노래의 강점으로 부각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솔직히 화가 많이 났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번에는 이런 시간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최선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생각을 아무리 해도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한 게 처음도 아닌데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드는 누군가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도 별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상처를 받으세요, 그냥.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의,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억울해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래도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는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 문제는 억울해야 해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또 괜히 다른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러는 거 생각하면 나는 그 억울함이 결코 헛되이 쓰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채팅창에 말이 나와서 내가 저것까지는 생각을 또 못했는데 주제에 맞는 곡을 찾다 보면은 선곡이 끝나서 이게 엄청난 사실 피해거든요. 주제에 맞는 곡을 열심히 찾던 사람은 오히려 그 주제에 맞는 좋은 노래를 신청을 못하는 1차 피해가 발생을 하고 2차적으로 기존의 노래를 잘 모르지만 사람들의 선곡을 기대하던 사람은 어떤 누군가의 열심히 찾은 선곡을 못 듣고 다른 주제에 맞지 않는 노래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사실 3차 피해도 있어요. 3차 피해. 제가 이렇게 말해서 본인은 나름대로 또 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피해를 따지면 또 4차 피해네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열받고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혹은 그냥 속상하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 코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너를 제일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냥 욕을 먹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미움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억울함이 생기더라도 내가 하나의 선을 지키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 라디오 시간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좀 이상하다 싶은, 주제에 맞지 않는다 싶은 노래를, 그런 노래가 신청이 되면 제가 음악 신청을 받을 때 그냥 삭제를 시킬게요. 말을 안 하고. 물론 제가 모르는 노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대다수가 모르는데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서 저도 찾아보겠지만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조금이라도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오로지 그냥 제 판단 하에 할 거니까 조금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그냥 저를 온전히 탓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온전히 그냥 저를 탓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 이런 말씀 드려서 이렇게 엔딩을 해서 참 마음이 씁쓸한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너의 영상을 보여줘 하는 날이고, 내일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뵙도록 하고 좋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래저래 긴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현재 시간 1시 12분이고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모르는데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참 미스테리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잘 자요.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벤트 빠뜨리면 안 됩니다. 혜순이는 안 자고 있다면 그리고 엔딩곡 신청할 게 있다면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바로 엔딩합니다. 딱 13분까지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기다렸다가 볼게요.